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 근무하는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발제 1에 대한 토론인데요. 발제 1은 이제 오정훈 정학사님께서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학교체육 비전과 방향이라는 주제를 던지셨는데, 제가 이제 이 원고를 받고 처음 느낀 것은 정말 대단한 큰 담론이다. 그래서 대강의 내용은 제가 토론문에 이제 기재를 하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 지금 한 17년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학생들이 체육을 왜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건강해지잖아.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 기초를, 건강의 기초를 어릴 때부터 다듬어야지 라고 하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또는 인지적으로 강화가 되어서 이제 머리도 좋아져,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1차적으로는 개인의 좀 이제 개인적 가치를 만드는 영역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2차적으로 연결이 되면 뭐 지역사회든 뭐 다양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은 개인의 건강, 개인의 자기 만족, 개인의 뭐 인지적 향상, 이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체육 전공자들은 체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회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교육장님께서 우리 이제 체육의 교육을 조금 더 가치를 확대해서 우리 이제 정치, 경제, 사회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까지 좀 적용하는 이런 생태 스포츠를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상당히 이제 그 기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기저에 대해서 좀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선 뭐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을 생태 스포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합의가 되겠어? 에서부터 누가 이런 생태 스포츠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이제 교사 교육에서부터 국영수를 체육과 연결을 시켜서 교육과정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다른 교과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교과 이기주의가 작동이 됐을 때 이게 사실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나 그 생각이 이제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좀 이제 사회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체육의 문제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짧게 우선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 새로운 또 내용을 또 이렇게 제안을 또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는
두 번째 발제, 같은 내용 플러스 또 정현우 박사님의 내용도 좀 이따 또 해주실 예정이시죠? 자, 김정희 교수님의 그 토론의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태 스포츠에 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이 원래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셔서 그런지 학교 체육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진단들이 매우 근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체육이라는 것이 사실 학교 스포츠로 범위를 좁혔을 때 그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았거든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대정적인 요법으로 학교 스포츠가 등장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조금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학교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스포츠 양태들이라는 것이 그냥 대회 위주의 어떤 이벤트에 그쳤는데, 이번 발제에서는 학교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방향 혹은 철학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은 저희 이제 전공이 체육이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학교 체육이 학교 스포츠가 바뀌기 위해서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처음에 제가 그 발제자님의 발표를 듣고 매우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태라는 것이 사실 그게 관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언뜻 와닿지는 않는 거란 말이죠. 그게 왜 추상적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몸에 대한 어떤 철학들이 개념들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생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발제자님도 지적하셨듯이 관계적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생태를 담보하는 가장 물질적인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인데, 더군다나 청소년기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의미 부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태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 체계를 좀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 스포츠가 궁극적으로 저는 가야 될 것이 학생들의 경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 구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담론들도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거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라 또 다른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우 발제자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던 게, 이게 개념상의 혼란들이 아직 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표 내에서 학교 스포츠라는 용어하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 체육이라는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체육과 스포츠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나와 있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본 서기관님의 발표일 수도 그대로 느껴지는 건데, 일본 학교 스포츠가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이 사실 처음 애초에 출발이 일본 학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교과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근데 교과 교육 일환으로 시작이 되면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립성, 문화적인 어떤 그 독자성, 평생 동안 즐겨야 될 어떤 하나의 문화, 신체 활동 문화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접근해 버리고 해서 그것이 위치가 아주 애매해져 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정현우 발제자님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학교 체육과 지역 스포츠 사이에 학교 스포츠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카테고리 안에 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스포츠의 범주 안에 드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종효 교수님은 역시 스포츠 철학을 전공을 해서 아주 철학적인 접근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현우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우리 김세훈 부장님의 또 토론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입니다. 저도 이제 뭐 학교 체육 전과 수업이나 방과후 체육 활동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번 사실 기사를 통해서 썼고요. 지금 정현우 연구위원이 얘기한 거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일단
지역하고 학교하고 전 연계성이 체육 수업에서 체육 활동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좀 싫어하지만 학교 거의 다 세금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시간 이외에는 지역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생들은 지역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은 미래 세대 학생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게 담을 쌓아놓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목록으로 시설 개방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결국 지역민과 학생들과의 거리감만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야 되니까 저는 사실 학교에 담까지 허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교 밖에 있는 지역민들 간의 그런 교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동의하실 건데 그걸 하려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교육부나 문체부 특히 양측에 아주 강한 가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없으면 사실 이거 못합니다. 뭐 지금 대한체육회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손을 대고 있지만 이거 되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전면적으로 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면 문체부와 교육계가 확실히 손을 잡아서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 너무 하기 싫은 학교가 너무 많을 거다. 그거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자리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한번 사업을 만들어 놓고 하고 싶은 학교나 지역을 모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문체부,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뭐 보험이든 뭐든 방법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대한민국이 일시에 준비의 딱 내일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못하니까 문체부나 교육부가 손을 합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양질의 콘텐츠도 제공해보고 교사들, 강사들 좀 더 교육해보고 또 동호인들이 어떻게 좀 절제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도 만들어보고 해서 그런 시범 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 회장입니다. 마인 회장이 교육가 출신이라는 걸 아실 거고 2018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때 알리바바 회장이 한 얘기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의 경쟁 상대는 사람이다. 사람하고 싸웠기 때문에 우린 지식을 공부해서 사람하고 싸웠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경쟁 상대는 기계다. 기계하고 싸우는데 인간이 지식으로 어떻게 기계를 이길 수 있겠냐. 그럼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사고, 서로 도와주는 것들, 독립적인 생각들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뮤직, 페인팅 앤 스포츠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체육기자를 7, 8년 할 때 체육기자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 체육기자하면 저 박찬호 집에서 잠도 잡았고 박수영이랑 밥도 먹어봤으면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40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2개밖에 없어요. 돈 버는 거 아니면 출세하는 거. 근데 저는 누가 골을 넣고 누가 잘하고 누가 이기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 체육기자고 굳이 할 필요 있냐라고 안 하려고 사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접한 게 제가 기사 때 가끔 가다 쓰는데 알베르 까미의 얘기예요. 알베르 까미가 지금 노벨 문학상도 받고 세계적인 철학가였지만 알베르 까미가 10대 때 동네 축구클럽에서 골키퍼로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골키퍼를 안 했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생전 인터뷰에서 당신 철학자 될래, 축구선수 될래? 그러면 나는 주저없이 축구선수가 된다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분이 축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과 의무를 축구에서 배웠다는 얘기를 해요. 도덕과 의무,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배우는 도덕과 의무. 내가 골 넣고 싶어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 있으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내가 반칙 크게 2개 던지면서 옐로카드 2장 받으면 퇴장당하는 질서를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빠져서 팀이 지면 승패의 결과에 대한 미안함,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반대로 동료가 한 명이 퇴장당하면 내가 그 선수에 뛰어야 되는 희생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기면 패자를 독려해야 되겠죠. 지면은 승자를 축하하면서 너 또다시 도전해서 이길 거야. 이런 거,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면서 살아가는 배워야 될 도덕과 가치를 축구에서 배웠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지금 평생껏 축구 기자를 합니다. 전 죽었다 다시 다음 생에도 체육 기자를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재미나시죠?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4년 동안 살다 온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 교육을 보고 교육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수업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수학 더하기 빼기 뭐 이거 칠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네덜란드는 이제 수학 수업을 하기 전에 각 학교에 각 가정에다가 통신문을 보낸대요. 우리 이런 수학 수업을 생활 속에서 할 거니까 부모님들이 도와줘라.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식구가 일주일 동안 화장실 물 이거 플러시하는 걸 몇 번을 내리냐, 그 물량이 얼마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럼 뭐 아시겠지만 여기 더하기도 배우고 곱하기도 배우고 뭐 가족이 4명이고 내수로 나오면 평균도 나오고 뭐 실로 나오면 일주일 하루에 얼마를 쓴 것도 나오잖아요. 전 여기까지는 감동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조사하고 와서 애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간 수업이 뭐냐면, 그럼 아프리카 애들은 10리터의 물을 걷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 다니는지도 보자. 그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애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없으니까 더러운 물을 길러 20km, 30km 매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수업을 통해서 생활에서 그 수업을 익히게 하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어린애들한테 그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 전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울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교육을 못할까라고 사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체육 수업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체육 수업을 통해 체육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뭐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다 좋아지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교육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이거든요. 사실 체육을 무시하는 기존 교사들, 그 다음에 학교장들의 수동적인 면피적인 태도, 다수 교사들의 비협조, 사고가 발생할 때 생기는 압박감, 과도한 민원들, 노령 있는 학교 관리자들이 아주 폐쇄적이고 강압적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것들, 일부 동호인들이 체육사를 독점을 하거나 무분별하게 쓰는 것들, 이런 거 다 우리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좀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돈과 물질을 쫓는 건 하류 사회라고 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추구하는 건 중류 사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좀 중류 얘기를 하죠. 제도가 없다, 시스템이 없다. 근데 정말 상류 사회는 의식과 철학이 있는 사회가 상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을 바라보는 올바른 의식과 철학만 갖춘다면은 시스템, 제도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학교 체육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자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변화가 많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혁명과 같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김세훈 부장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조기 축구를 합니다. 며칠 전에 골을 독점적으로 3골을 넣었던 제 잘못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발제해 주시고 토론도 해주셨는데요. 플로어에서 이제 오늘 질문을 해주실 분, 그리고 또 의견을 해주실 분,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질문을 해주실 때 한 1분 이내로, 다른 분들 좀 배려해서 한 1분 이내로 좀 짧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가급적이면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답변하시는 분들도 일단 저는 야마모토 서기관한테 먼저 얘기를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네. 토론해 주신 분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토론자가 없으셔서 2가지 질문인데요. 일본에 왜 운동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나요? 인구 감소 말고 일본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데 왜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2번째는 아마 여기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축구야구, 농구, 배구고, 수영, 육상, 심지어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다 아시죠? 그 비결이 뭔지, 그 2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まず日本のそのスポーツを一生懸命やる人がどうして少なくなっているのかというところですけれども、やはりその昔に比べてですね、その生活に
社会に出てどのように仕事につい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た時に昔よりももっと短絡的に考えてしまう子たちが多く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例えば仕事に就くためにこの技術が必要だとかこの大学に行った方がいいとかそういうすごくその短絡的な考え方で将来を捉えがちであるということがそのスポーツをやるよりもやっぱり勉強をや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かっていうふうに意識が移ってしまいがちになるそういう傾向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さっき記者さんの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왜 일본이 스포츠 인구가 줄어들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약간 좀 감각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예를 들어 내가 향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을 때 스포츠보다는 이 좋은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야지 또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스포츠 말고 공부를 해야지 라는 약간 이런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스포츠보다는 공부 쪽으로 더 많이 달리는 그런 인식이 최근에 일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팽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ただ、私たちが子供の頃とかあるいは私の保護者父親母親が育ってきた時代は多分もっとすごくその人間としてどういうふうに成長するかを大切に、価値を重く置いて生きてきた時代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そこが今短絡的にその就職へ向かう結論を求めたくなる若い子たちともっとその人として生きる楽しみであるとか人生をどうやって豊かにしていくかを一生懸命こう考えられたりそこに価値を受けた我々の世代とに若干のそのギャップがあ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네,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발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을 때 사실은 지금 야마모토 상의 세대도 그렇고 보호자들의 세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라는 거는 인간을 형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살았던 세대 중에 하나가 저희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직을 위해서 라는 식으로 단락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갈 때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가치를 조금 더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갭이 젊은 사람들과 저희들 사이에는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순서를 잠깐 뛰어넘은 것 같은데 아까 그 토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두 분도 또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발제자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한 야마모토 츠키시님에 대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죠? 예, 그리고 여기 네 부분에 대한 답 나중에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 두 번째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토론해주신 내용 중에 우리 교육장님하고 우리 정현우 박사님하고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부분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토론자 우리 박재현 교수님하고 김정현 교수님 워낙 촌철살인적인 그런 멘트를 해주셔서 제가 좀 어설프다라고 하는 반성을 또 하게 됐고요. 우선 저는 그 체육 또 스포츠 관련 포럼이나 이런 토론에 많이 참석하는 편인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너무 맹목적인 신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 체육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체육을 자화자찬하지.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모든 것이 스포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서 스포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끼리 그냥 자화자찬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박지현 교수님은 뭔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점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김정현 교수님은 사실 제가 스포츠를 프레임이 아닌 프리즘으로 봐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으로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데, 그런 점에서
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리즘인데 생태 스포츠에서 그 점이 좀 간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과 또 태도와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되게 중요한데 경험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제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사님, 네. 저는 짧게 그 김종효 교수님이 이제 용어 얘기를 하셨잖아요. 학교 스포츠, 방과 후 학교 체육. 사실 체육하고 스포츠 용어 개념을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다만 어쨌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용어 변화를 저희가 보면 학교 체육이 확대됐다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봐도 피지컬 에듀케이션, 체육으로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 스쿨 피지컬 에듀케이션, 학교 체육, 그리고 또는 이제 피지컬 에듀케이션 앤 스쿨 스포츠 이렇게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죠.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체육 수업에서 이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이 이제 학교 체육의 하나의 바운드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쨌든 이 용어 개념을 떠나서 기존의 우리 학교 체육이 뭔가 지속성을 갖추려면 그동안 우리가 조금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는 스포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스포츠가 저는 학교로 들어오면 결국 이게 학교 스포츠 활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 저희가 가졌던 그런 기존의 체육 개념에서 이제 확대되는 개념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스포츠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결국은 학교 체육의 이런 개념적 그런 논의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건설적인 좀 실천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단상에서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플로어에서 꼭 사실 뭐, 관련된 질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느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가능하시면 소속이나 뭐 성함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운산고등학교 체육교사 임성철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발제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좀 조언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일본 체육 수업이 초, 중, 고 주당 3시간씩 일관성 있게 쭉 가는 거 보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체육 수업 없고요. 중학교 때 좀 늘었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확 줄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수업 확대, 뭐 중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확대, 고등학교 필수 교과 단위 지킨다, 유지한다. 근데 잘 나가다가 고등학교가 확 무너졌어요. 결국은 체육을 축소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기존에 10단이면 고등학교 체육 수업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학교가 2시간, 사실 12단위를 하다가 최근에 거의 10단위로 많이 줄었고, 또 정부 발표는 학교 체육 활성화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체육은 10단위를 유지해라. 결국 축소한 상태를 유지해라. 정부는 고등학교 체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학교 체육 진흥 포럼인데, 발제자든 토론자든 여기에 초중고 체육교사가 1명 정도는 그래도 들어와 포함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훈 우리 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유치원은 체육 수업 없죠. 지금 초중고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유치원 체육 수업이 없는 거 굉장히 아쉽고 제한적이라는 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그냥 10단위 유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유치원 부분은 저도 교육청에 있지만 제가 유치원의 놀이활동, 뭐 스포츠나 뭐 체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놀이활동의 중요성은 발도르프라고 하는 그 학자를 통해서도 제가 7세까지는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좀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유치원부터 탄탄하게 돼야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와 중고로 이어지는 뭐 생애주기별로 봐도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차제에는 그런 것도 좀 뭐 첫을 배울 수 없으니까 차제에는 좀 그런 부분도 강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는 뭐 12단위가 하려면
학기별로 2단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입시 중심의 입시 블랙홀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10단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입시가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주의의 어떤 표본인 것처럼 이런 세상을 좀 바꾸려면, 그래서 제가 생태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12단위가 아니라 14~15단위까지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저도 당연히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련해서 우리 학교체육위원회,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그 위원장이신 그 현직 중등학교를 은퇴하신 김택철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승희 교수님 질문 두 번째 것에 대한 사실 작년에 그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단위가 되었을 때 아시는 것처럼 고교 학점제 이전에는 학교가 12단위를 했던 게 전국 93% 학교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평가원 연구를 할 때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광노현 교육감하고 만나서 그때 이제 한국체육학회장 하시는 김성철 회장님, 한국체육대학교 김종욱 총장님하고 같이 가서 광노현 교육감이 체육에 공헌하신 부분이 고등학교 체육 6학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당시 체육이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학교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직접 앞장서서 해결했던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전국의 93% 학교가 12단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환경이 한국사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체육이 상당히 많이 위축을 받았던 부분들을 12단위까지 환원시켜 놓고, 그러고서 작년에 12단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와 학교체육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그 문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얘기하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 선생님들도 같이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노력들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전국 초등 스포츠 강사 연합회 협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현재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허강환 전국 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학교체육진흥 포럼을 통해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대한체육회 이기훈 회장님, 또 학교체육위원회 우리 김택철 위원장님, 또 후원해 주신 교육부 문체부 공직진흥공단 우리 조현재 이사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발언해 주신 우리 앞에 계신 토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특히 일본에서 오신 우리 양만복 부장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초등학교 학교체육의 현장을 좀 대변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 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체육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제도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 스포츠 강사는 다 아시겠지만 2008년 도입돼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중등 체육을 전공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덕체를 갖춘 전인 육성을 위해 교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2023년 전국 초등 스포츠 강사를 대상으로 한 근무 환경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요구안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16년째 근무했는데 고용 안정이 시급하다,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낮은 임금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였습니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국이 시도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이 상향 평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상향되어 있는 시에 속합니다. 근데 여전히 상향되지 않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가 똑같은 스포츠 강사지만 한 60~70만 원씩 차이 납니다. 얼마 전 임금 교섭에서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개 시도는 누락된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칭 개정을 통한 자존감 회복. 이게 우리 전국 스포츠 강사님들이 원하는 요구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초등 스포츠 강사의 만족도 조사는 매년 교육부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매년 90%가 넘는 높은 성과와 만족도를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오정은 교육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스포츠 강사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서울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현우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방과 후 초등 스포츠 강사의 방과 후 수업에서 초등 스포츠 강사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방안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포츠 정책연구원에서 스포츠 강사 간담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세훈 경영진흥 부장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초등 스포츠 강사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고,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초등 스포츠 강사는 아마 그 초등학교에 학교 체육의 활성화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사실은 활성화하고 내실화의 차이는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성화를 넘어서 내실화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단순히 인력 충원을 통한 그 어려운 점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접근보다는, 제가 생태 스포츠의 핵심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에서 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체육의 내실화는 인력 충원, 스포츠 강사를 통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 역량,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 양성 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체육의 부분의 교육 과정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서로의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립적으로 누가 더 잘 가르친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과 초등 스포츠 강사가 또 해야 될 역할의 그 지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짚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누가 더 잘하냐, 뭐 이런 논리로 가면 계속 갈등의 구조,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만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제가 답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접근의 시각이 그거 역시 생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초등 스포츠 강사를 사실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다 얘기하기 힘들고요. 저도 오정훈 장관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접근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초등학교의 체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숙제거든요. 저희가 OECD에서 조사를 해봐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체육 수업에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보통은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 교원들이 어떻게 하면 체육 수업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초등 스포츠 강사를 통해서 뭔가 수업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해 처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막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부의 뭐 결단도 필요하기도 하고 쉽게 이게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 체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등 스포츠 강사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접점이 지역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 스포츠 강사가 학교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스포츠 코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일도 있고, 사실은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게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특정 학교에 소속되는 걸 원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 흐름도 그렇고 스포츠 코치 흐름 자체가 그런 코치들은 정규직이 없습니다. 대신 교사보다 돈을 많이 받아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사실 저희도 그런 구조가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워하시고 그런 거는 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해결 방식은 어쨌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해주는 그 핵심적인 퍼실레이터 역할을 강사가 한다면 사실 우리 강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코치로서 대우를 받고 그만큼 위신이 올라가야 된다. 그 미래 방향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현실적인 참 초등학생 때 배웠던 그 스포츠가 평생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참 우리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세우 부장님 지금 아까 네네. 그 초등 스포츠 강사가 지금 활동하고 저도 취재는 몇 번 갔고요. 뭐 엄청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 아닌데, 일단 뭐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활성화에는 분명히 기여를 하셨고, 제가 알기에 아마 고학년 중심으로 조금 더 상대적 활동을 많이 하셨겠고, 월급이 적다는 거는 저도 이제 그것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사가 임장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죠. 네, 교사가 없이 단독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눈치도 약간 봐야 되고, 뭐 일부 강사들은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교사가 되지 못하니까 기존 교사들에 대한 약간 열등감, 불편함 그런 것들도 간간히 있으면서 교사들하고 마찰이 있다. 지금 월급이 세 군데인가에서 나눠주죠. 한 군데 다 주지 않고 뭐 교육청, 교육부에서 얼마, 지자체에서 얼마인가, 뭐 문체부에서 얼마인가 나눠줄 두 군데인가요? 네, 문체부 교육청.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 듣기도 뭐하고 저기 말 듣기도 뭐하고 좀 약간 묘한 상태에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글쎄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체육 수업이 초등학교에 강화돼야 된다고 저도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특히 육상, 수영, 체조 중심으로 초등학교 수업이 이루어진다. 종목보다는 거기에 스포츠 강사들이 어쨌든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몰라요. 저는 조금 혁신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게 정책을 하겠다는 것만 내놓고 그 상황을 안 만들어두면 정책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 수업을 강화하겠다. 외국은 다 알지만 다 육상, 체조, 수영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영장도 없고 또 체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사실 없고, 육상은 뭐 더우니까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물론 커리큘럼도 이제 제대로 돼야 되고 등등 하는데, 저는 교육부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초등 체육 예체능 교원을 좀 따로 뽑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대 다니는 분들이 전부 성적으로만 교대를 가잖아요. 뭐 그분들이 다양한 종목을,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뭐 스포츠를 약간 심화학습은 사실 할 수 있지만 스포츠 예체능에 대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안 했던 분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공부만 잘했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사가 되면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어요? 애들이 교사보다 운동을 더 잘하고 피아노를 더 잘 치고 노래를 더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어떻게 그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체능 수업이 지금 전부 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체능 수업이 중요하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다 얘기하고 싶은 게 은미체 교원들을 따로 한번 뽑아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예 교대에서 선발할 때부터 이 친구는 음악, 이 친구 미술, 이 친구는 체육교육을 교원으로 아예 좀 따로 선발을 해서 그들을 전문적으로 그쪽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학교에 배치를 하면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체육도 하고 학교에서 음악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 돈도 안 들어가고. 저는 사실 이게 적절한 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체능 교원들, 초등 교원들 좀 따로 뽑는 고민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아까 그 초반에 이제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야마모토 치요시 서기관님께 질문 드렸던 내용이, 김세훈 부장님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본의 엘리트 스포츠가 학생 엘리트 스포츠가 뭐 혹은 또 전체 엘리트 스포츠가 한국을 최근에 압도하고 있다. 예, 그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그 체육을 전공하신 분 중에 그래도 우리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 총연합회 우리 회장님을 하셨던 우리 서울교육대학교의 안양옥 교수님,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관심을 끄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ですね、さっきの1個目の質問に続く話が大事だったので、そこで止まってしまったのが残念だったんですけど。 사실은 그 첫 번째 질문에 연계를 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끊어져서 좀 맥이 좀 끊어진 건 좀 있습니다. 要はそのスポーツをする人が少なくなったことが、やっぱり目の前の短期的な就職であるとか、そういうことがやっぱりより目的なので、進学とか技術とかそういうものを身につけるためにっていうことで、まあスポーツを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話をしましたけれども。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스포츠를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취직을 위해서라든가 진학을 위해서라든가 기술을 내가 뭔가를 이제 연마를 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実は日本はもうそれから次の時代に移っているんですね。 네, 사실은 실제 지금 일본의 현실은 다음 스텝으로 지금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で、ここで重要なのはだから例えばいい大学を出て、技術を持って必ずしも就職できているかっていうとそういう時代じゃなくなってるんです。 그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저희 세대도 느낀 얘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녔고 내가 좋은 기술을 익혀서 지금 기술을 다 익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취직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현실에 지금 부딪힌 거거든요. そこで大事だと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のはやっぱり人間としてどのように成長しているかっていうところになってくるわけなんですね。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で、体育はもちろん部活動についてもその日本の学習指導要領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にポイント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 그 체육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도 그러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학습 지도 요령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その学習指導要領の中に書かれているようにこの部活動っていうのがなんで教育活動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かっていうとその単にスポーツに親しむ機会を確保するということだけじゃなくてその生徒の自主的なあるいは主体的な参加による活動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つまり自主性を育成していく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その部活動で参加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そのチーム内での責任感であるとかチームとしての連帯感とかを育成することができると。これはまさに社会に出てから一番必要になる資質を育てると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わけなんですね。 네, 그 학습 지도 요령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단순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그 스포츠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그 자율성을 육성을 하는 게 일단 학습 지도 요령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팀 내의 책임감이라든가 연대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키우는 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동아리나 학교 체육을 통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게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학교 스포츠가 특히나 중요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でこの重要性が改めて、大事にされてくる時代になってきたからこそ、そのやっぱり学校で勉強するだけじゃなくて塾に行って勉強するだけじゃなくて、地域の活動もそうですし学校の部活動もそうですけどそういう勉強とは別の活動をする中で人間として成長していくことが重要視されて今大学入試あるいは入社試験会社への入社試験でもそういうことが評価される状況に日本はなってきているわけなんです。 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이 중요하다는 게 새롭게 지금 일본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이런 공부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부와 다른 활동이 인간의 성장에 가장 좋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대학 입시라든가 회사 입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結果としてスポーツをあるいは芸術でもスポーツじゃなくて芸術活動でもいいと思いますけどそういう活動をする人の裾野が全国的に広がっていく結果につながっていくわけなんです。
네, 그런 중요성을 재인식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예술 활동도 포함이 되는데요. 스포츠나 이런 예술 활동, 이러한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넓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そうした中ですごくよくできる選手であるとか、その国際大会でも活躍できるような選手が発掘されて、エリート育成であればそこに強化するためにお金を投じますし、そうじゃなくても人間として豊かに生活するために生活体育を応援するための予算を取ったり、そこを両輪をバランスよくしているのがやっているのが今日本のスポーツのビジョンなんですね。 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스포츠 비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는,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 주변에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요.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큰 선수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 엘리트 강화를 하기 위한 자금을 국가가 투입을 한다든가, 근데 반드시 잘하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스포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활의 일부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지금 일본의 단계입니다. 長いですね、ごめんなさい。もうちょっとだけいいですか、もうちょっとだけ。ただこれを今までの日本は全部学校の先生がやってくれたんです、部活動という形を通して。 근데 이런 모든 활동들이 지금까지는 일본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하셨던 부분입니다. ただそれがさっき私の発表で申し上げた通り、学校の先生が全てをやるには限界が来ているので、次の時代にステップアップして、地域と連携しながら、じゃあ誰がやっていくんですか、この役割をっていうところが今日本が置かれている状況なんですね。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했던 이 활동들이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학교 수업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다음 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하에 지금 현재는 지역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 지역 연계를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これは結果的には今の韓国の状況とちょっと通ってきた過程は違う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課題としては同じ課題として表面上は見えているということなのかなと思います。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발제를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사실은 과정은 좀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사회와의 연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우리 토론하신 분들 또 발제하신 분들 잠깐의 코멘트를 듣고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저희가 이게 원래 4시 반에 종료를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부장님, 김세훈 부장님부터 한 30초간 네, 뭐 체육 쪽에서 일하시면 되게 힘들고 고되시죠?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많고 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걸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싸우고 버티고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신 가운데 가시밭길을 갈면서 다니시면서 씨를 계속 뿌리세요. 그럼 어느새 뒤돌아보면 뒤에 꽃이 피었을 겁니다. 가시밭길을 꽃길로 만드는 동지가 같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 네, 그동안 학교 체육에 대해서 많은 처방전들이 발행이 됐었죠. 근데 이제 처방전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질을 바꾸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왔던 생태 스포츠가 그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철학이 중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을 바라며인데요. 그 얘기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학교 체육이 굉장히 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교육학을 배우고 할 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교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표현이죠. 근데 요즘 세상에 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교사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 미래 교육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회사 뉴럴링크에서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인가요? FDA 승인을 받았죠. 우리 뇌에 칩을 심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그런 뉴럴링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오늘 좀 미래의 얘기이긴 하지만 생태 스포츠를 담론으로 하는 그런 학교 교육의 중심이 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과는 대체가 되지만 체육 교과는 대체가 어려울 것 같다. 이걸 본다 그러면 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재편되는 이런 통합적인 목표를 향해서 좀 준비도 하고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디지털 그리고 생태 대전하는 시대에 희망은 교육입니다. 근데 그 교육의 중심에 학교 체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그리움에 뭔가 우리 학교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리움에 있었다면 이제는 좀 간절함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힘이 돼서 이 간절함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학교 체육이 우뚝 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라디오에서 딱 들었던 한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딱 기억이 나서 이 말로 대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순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연결은 순환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성을 얘기할 때 특히 학교 체육에서는 연결이 없으면 더 이상 지속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체육 수업, 방과 후 지역 스포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이 스포츠가 연결이 없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부족한 부분을 좀 저희가 찾아서 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 스포츠가 각각의 학생들 우리에게 좀 삶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뭔가 삶과의 괴리가 되고 뭔가 분리된 느낌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저도 마찬가지 노력을 해서 스포츠가 뭔가 이 삶과 일상과 함께 연결돼서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저도 오래오래 스포츠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스포츠 인간 성장을 위해 스포츠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시고 계시는 체육관계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힘이 이제 너무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저도 같이 스포츠 힘으로서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이라는 주제를 처음에 접했을 때 사회자인 저도 굉장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학생들한테 늘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학교 체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가 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역량을 키우게 해달라. 또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창의성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향하는 그 가치와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이 이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포럼들, 회의들, 또 사업들 이런 거, 뭐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일들, 또 교육부에서 하는 일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학교 체육을 위해서 또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